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리니 인큐님이 촌철님들 안녕하세요. 57분 교통정보에는 안 나왔지만 용인 서울 고속도로 용인 방향 3개 차로 중에 2개 차로 공사 중이라서 정체가 극심합니다. 다른 길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서수지 톨게이트에서 30분 넘게 서 있습니다. 그래요. 참고 좀 하셔야 되겠네요. 네, 정보로 알려드렸고 나라사랑님 오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게 예방 잘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특히 오후부터는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 좀 잘 둘러보시고요. 장마 끝났다고 하지 않았나요? 요즘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4618님 어제 반갑게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반갑게 받았는데 대출 권유 전화였어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02로 오는 전화도 받아주시는 우리 촌철님들 감사합니다. 연습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 뭐 들으셨어요? 김종배의 시선집중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도착을 안 했네요. 네, 혹시라도 02로 시작하는 번호 받으시는 분들은 김종배의 시선집중 풀네임으로 꼭꼭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어제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위 복무기간을 문제 삼았습니다. 1981년 11월부터 85년 8월까지 14개월인 복무기간을 훌쩍 넘겨서 22개월 동안 복무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혹시 그 이유가 탈영으로 영창 갔다 왔기 때문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안규백 후보자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83년 11월 5일 날 단기 사병으로 소집을 받고 그리고 14개월이 끝난 85년 1월 4일 날 소집 해제가 돼서 2월 3월 달에 방학 동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이제 3학년에 1학기에 복학을 합니다. 지금 22개월이라는 것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산입된 겁니다. 복무기간이.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유월경에 부대로부터 며칠 동안 근무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연락을 받아서 제가 그해 부대 명령에 따라서 8월 달 방학 때 남은 자녀 임기를 복무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제가 81년 11월부터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83년 11월부터인데요. 자, 며칠 동안 근무를 더 해야 된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게 특정 사건으로 인한 조사 기간이 있었는데 이게 빠져가지고 그 날수를 채워야 돼서 나와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특정 사건이 뭐냐? 부대 중대장과 하사 요청으로 자신의 어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2, 3주간 군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이유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조사를 받느라 근무를 하지 못해서 그걸 채워야 된다. 나중에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가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집 해제 날짜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게 안규백 후보자 해명인데요. 이건 이 정도로 하고 저는 오히려 이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합니까?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인데요. 안규백 후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럼 전작권 전환 네. 어느 정도 기간을 보십니까? 5년 내로 하신다는 거죠?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한 것으로 목표로 하는 거죠. 있습니다. 네, 오전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그러자 대통령실 입장이 바로 나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안규백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께서 하신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5년 아니다 이런 식의 시간 내지는 시한을 정하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지금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이런 입장이 나오자 안규백 후보자의 발언이 미세 조정이 됐는데 오후에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전작권 전환은 임기 내에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제가 밝힌 내용입니다. 네, 기한을 정한 게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거다. 이렇게 말이 살짝 바뀐 듯한데 뭐가 맞는 겁니까? 자, 시간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위성락 안보실장이 지난 일요일에 이재명 정부에서 전작권 협의를 새로 시작한 것은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안규백 후보자가 저렇게 말한 것이고 대통령실이 재차 선을 그은 것인데, 자,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메시지 관리가 좀 잘못되면 내지 삐끗하면 보수, 진보, 양 진영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한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미국 내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지금 외신이 인간 타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메시지가 정부 내지 여당 안에서 발신이 되면 미국에 그게 잘못 시그널로 전달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목요연하고 정돈된 메시지 발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원섭파님이 전작권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게 매 정부마다 그죠? 추진을 하다가 잠깐 미루다가 계속 협의를 하다가 이뤄진 문제인데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토토로님이 미국과의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 오늘 또 어떤 언론은 보니까 엇박자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제목을. 네, 근데 어쨌든 뭐 메시지 미세 조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는 조금 통일되는 게 좋지 않을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안규백 장관 후보자의 그 방위 근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임금님기의 캔디님은 저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었는데 예비군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약간 상상은 안 되거든요. 네. 군대 갔다 왔는데 더 복무해야 되니까 와라.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안규백 후보자. 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이 좀 약간 미흡했던 것 같은데, 그 점심 제공한 것 때문에 조사를 받는 며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규정상 그거는 복무 기간에서 빠지는데, 나중에 이게 확인돼서 당신 조사하느라고 그때 근무하는 며칠이 있으니까 와서 떼워라. 이래서 나중에 가서 떼우고, 그러다 보니까 소집 해제 일자가 그 이후가 돼버렸다. 이게 안규백 후보자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일이 옛날에는 있었나 봅니다. 많이 있었나 봐요. 권광윤 님이 네. 저도 영장 2번 나왔습니다. 네. 헐. 저는 뭐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네요. 제이비는 모르는 네, 일이군요.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제이비 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은 어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라면서,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실제 과거 전직 대통령 2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뭘 주장하는지 알 것 같네요. 뭐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아쉬우면 와보시던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 고압적 태도인지, 아니면 될 대로 되라식의 체념형 태도인지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요건 짚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느냐? 응? 요건 뭐 별로 짚은 생각이 없고요. 다만 요 점은 좀 봐야죠. 특검이 찾아갈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 것이다. 왜? 이미 특검의 입장은 나왔습니다. 구치소 방문 조사는 김건희 방문 조사와 다를 바 없는 거다라는 입장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절차는 조사 없는 기소로 바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할 점, 내란 특검이 조사할 때 호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네. 피의자로 써있긴 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썼었는데 어제는 좀 달랐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피의자 윤석열이라는 호칭과 조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주장은 호응을 하죠. 피의자는 무슨 뜻입니까?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사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어찌 본다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호응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 윤석열이라는 호칭을 쓴 건 당신 조사받을 대상이야. 이거에 대한 강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오늘 부정선거론자죠. 모스탄 교수, 미국에서 왔다는 그분을 만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모스탄 교수 접견과 관련해서 구치소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참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뭐 접견이 이루어진다면 특검 조사는 안 받고 모스탄 교수와의 접견은 허락하겠다. 그 심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네. 네, GV 제네실수님이 빵에서도 거부권 쓰나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엽기토끼님은 망신은 스스로 자초하는 거죠. 국격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와요! 라고 올려주셨고 이인수님은 아직도 예우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음표 2개 보내주셨네요. 8998님, 내란 특검은 윤석열을 반드시 특검으로 불러 조사한 후 재판으로 넘겨야 합니다. 다른 특검에서도 부를 텐데 지금처럼 버티면 된다. 이렇게 놔두면 수사에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강제로 어떻게 끌고 올 방법이 없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참 답답한 거 아닌가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제 구인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와서 조사실에 앉는다고 순순히 진술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또 2차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묵비권을 행사할 여지가 많다는 전망이 많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리 보거나 저리 보거나 결과는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바로 기소하는 것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네, 죽봉님은 이런 와중에 모스탄 교수 접견이 성사된다면 구치소장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주셨네요. 자, 조금 전에 이건 거부하면서 이거는 응하는 그 심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심사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는 추궁하는 것이죠. 모스탄 교수 만나면 어떤 얘기하겠습니까? 당신은 억울하게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안이 좀 된다고 생각하나 보죠, 뭐. 네. 네, 한편 최상병 특검은 VIP 경로설 실체를 밝히는데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희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고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 박정훈 대령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VIP 경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라고 진술한 사람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알려드리고요. 관련한 내용은 사법어때에서 또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세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젯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의도에 국민의힘의 날린 돈 160억 소문이 무성하다. 당 지도부가 한덕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미리 주문하고 선거 차량들까지 계약했다가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160억을 날렸다. 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더 이상 이런 추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당시 비대위원장의 이름으로 당무감사를 공개 신청하는 건 어떤가라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을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반박에 나섰는데요. 제가 원래 고발을 잘 안 한다. 특히 같은 당 동료를 고발하는 일이 참 불편하다. 라면서도 저와 우리 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발해야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김창면 님이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같은데요. 라고 관전평 올려주셨는데 지금 모습 점입 가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봐야겠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인적 쇄신의 핵심 인물로 이미 지목된 상태입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공격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해서 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첫째, 공격 포인트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계엄과 탄핵에 대한 당신의 입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선을 넘어서
실책과 비위를 문제 삼고 나섰다라는 점에서 전선의 성격을 더 예각화하고 있다. 더 날카롭게 만들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권영세 전 위원장의 대응 전략도 바뀐 겁니다. 점잖게 입장 밝히는 선을 벗어나서 같은 당원 고발이라고 하는 극한 수단까지 동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전선의 성격을 바꾸고 있다. 역시 날카롭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는데, 셋째, 양측이 모두 전선의 성격을 바꾸고 있는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너 죽고 나 살자 차원으로 지금 전선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과연 공존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은 관찰자 입장에서 당연히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런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민의힘 얘기 나왔으니까 다른 이야기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쇄신 얘기할 거면 이것도 한번 좀 제대로 살펴보라 이런 취지의 권유를 드리고자 지금부터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뭐길래 그럴까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간부 윤모 씨가 국민의힘 당원 가입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남부지검으로부터 전성배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넘겨받았는데 2022년 11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당직 선거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 권리당원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권리당원 10,000명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또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특검이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지 넉 달 뒤인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로 김기현 의원을 선출한 바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 내지 모의했던 내용이 실행으로 옮겨졌는지 안 옮겨졌는지 이게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어떤 점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자, 두 사람의 대화가 대화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졌다면 정당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정당법 49조를 보면 당대표 경선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법 42조를 보면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사법적 문제로 특검이 밝혀야 할 사안이고요. 저는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쇄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법적 해결책과 다른 정치적 해결책 얘기해서 저는 이 사례를 지금 끼워 넣은 건데. 네, 근데 JB 얘기 쭉 들으시면서 우리 촌철님들 뉴스에 밝으시잖아요. 로라님, 통일교요? 그럼 신천지는요? 토토로님도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도 있던데 통일교에서도 집단 가입을 한 겁니까? 라고 지금 물어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천지에서도 국민의힘의 조직적 가입 이야기가 있었다는 폭로가 있었고 저희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 가입 사실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일교 신자들 가입 논의 사실이 나온 것입니다. 사례가 더 있습니다. 전광훈 씨를 따르는 신도 등이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 이른바 작전, 조직 세력이 다수 이른바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사를 제대로 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죠. 쇄신의 어떤 그 궁극적 지향점은 당의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체질은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몸의 구성 성분을 달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쇄신의 기본 밑작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도림처사님,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 점입 가경이 아니라 점입 막장으로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올려주셨고, 옥황상제님, 전 정권은 무속 정권인 건가요? 라고 물음표, 라디오헤드님, 국민의 힘이 아니라 사이비의 힘이었나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떠돌이 헌터님은 이제 앞에 권영세 의원 얘기를 저희가 잠깐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당원들이 권영세 의원을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어디다 썼냐 이런 거 좀 수사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가 고발을 하든 고발이 된다면 진짜로 수사가 이제 기본이 그것부터 되겠죠. 그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